자, 그러면 5.18 43주년 추념 국민대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껏 수많은 5.18에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책 토론회도 있었고요. 또 의미를 찾는 사회적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론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는 토론회였고 또 정치 집단의 요분리에 따라서 명암이 엇갈리는 그런 토론회였기 때문에 이제 과연 광주 밖에 계신 분들은 5.18을 어떻게 알게 됐고 또 어떻게 느끼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느끼시는지 광주에 살지 않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질문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김용숙 위원장님 하고요. 또 최상임 우리 대표님께 질문지를 보내드렸는데 먼저 우리 김영숙 위원장님께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숙입니다. 먼저 1980년 5월 광주 상황을, 그러니까 80년도에 광주에서 이런 비극적인 아픔이 있었다라는 걸 언제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저희는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뉴스를 통했을 때는 광주가 엄청난 광주 시민들이 폭도로 변해 있는 상태였죠. 저희가 들었을 때는. 뉴스를 통해서. 그렇죠. 뉴스를 통해서. 네. 그리고 그 광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 참혹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 신체 부위를 훼손한다거나. 네, 훼손한다든지 네. 또는 임산부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유언비어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그랬어요. 왜 도대체 그럴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호남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네, 호남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네, 폭도라든가.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희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고3이니까. 네. 진학을 해야 되는 입시생이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끼리 그 교장 선생님하고 막 이렇게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그 진학에 대한 압박을 더 많이 받았고 공부도 더 많이 시켰고, 그때는 사실 그 자율학습, 야간학습도 없었는데 야간학습도 시켰고. 네. 네, 저희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었고, 당시에는. 그다음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네. 그리고 뭐 공부를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기 네. 때문에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 광주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TV를 통해서. 그렇죠. TV를 통해서 광주를 처음 알게 됐고, 네. 당시는 이제 폭도들이 이렇게 난동을 좀 부렸다. 그러죠. 또 호남에 대한 인식은 결코 좋지 않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네네, 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상임 대표님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우리 최상임 대표님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저 60년생입니다. 60년생이면 네. 62세, 3세 이 정도 되시겠군요. 네, 네. 그럼 당시에 20세 정도 되셨어요. 그렇죠. 80년 당시에. 예, 예. 광주에 이런 아픔, 이런 비극이 발생했다는 것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서울에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계선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접하는 게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휴대폰을 조금 내려놓고 얼굴이 좀 나올 수 있게끔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언론 통제 때문에 네. 알지 못했어요. 그 이후의 진상은 몇 년 후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다가 5.18 하면은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폭도들이 한
그리고 이제 광주에 호남에 제가 이제 또 경기도고 서울이다가 보니까 그때는 지역 감정이 더욱 심할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욱 심할 때였으니까는 그 정도로밖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정당 생활을 하면서 호남의 정치를 보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제 친구가 담양에 삽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자기가 직접 반노라고 하면서 네. 얘기를 해줄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근데 이게 발제가 돼서 우리 광주 시당에서 이거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됐어요. 더 한번 인터넷 뉴스를 보고 찾아보고 그때 참사 뭐 뉴스에서 나오는 거다 보면은 이렇게 후다닥 지나가고 나면은 또 금세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당한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근데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5월에 돼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걸 알고 제가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정당인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광주 시민들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역시 김용숙 원장님처럼 이게 이제 폭도들에 의한 난동이다 이렇게 네. 아셨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의 어떤 정권력에 의해서 시민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실상 아픔이다. 이게 이제 전환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던 또는 이제 본인이 인터넷 뉴스를 찾아봤던 언제 그 생각이 바뀌게 됐냐는 걸 지금 여쭤보는 마이크 들고 얘기를 했네. 네, 이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우리 민생당의 제 3당으로서 제 3지대 사람으로서 저는 여기에 있으면서 보수 진보를 다 알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물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광주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주신 그 문제를 보고 제가 진보하고 보수한테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편을 보냈죠. 1편, 2편. 네. 그러는데 그게 확연하게 다를 줄 알았어요. 진보는 어떻게 해서 광주에 대한 거를 보낼 것인가. 또 보수의 생각은 또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보수의 생각은 어떨까. 그래서 보수는 정말 가까운 정책 보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픈 마음은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그런 인식이 바뀌게 된 게 한 10여 년 정도, 10년 정도 됐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용숙 원장님 마이크를 좀 받아 주시고요. 5.18 국립묘지 몇 차례 가보셨죠? 그렇죠. 몇 차례나 가보셨어요? 저는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하여튼에 이제 대학 진학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들어갔고 대학교 1학년 때 되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네, 왜냐면 이 상황을 돼서 네. 왜냐면 대자보도 붙였었고 네. 제가 81학번입니다. 근데 체류탄 속에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대자보 네. 붙여 있었고 전두환을 네.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그때 이제 알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광주에는 내려올 일이 없었어요. 네. 광주에는 내려올 일이 없었는데 정당 생활을 하면서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우리 당들은 광주 5.18을 꼭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묻혔구나. 네. 근데 어떻게 나라는 그동안 뭐 했을까? 진짜 고스란히 받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받는 피해구나. 자기들의 정권 싸움에 너무나 가슴 아프게 희생당한 더더군다나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게 너무 가슴이 많이 아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용숙 원장님께서 느끼시는 거는 슬픔, 뭐 분노, 네. 그다음에 이 정치인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약간의 네,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 나라에서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상임 대표님 마이크 좀 받아주십시오. 자, 조금 전에 저에게 진보 정치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네. 또 저에게 카톡으로 답변을 좀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좀 읽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리서치, 많은 분들을 좀 얘기를 들으셨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최상임 대표님 주변입니다. 네. 5.18 광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던가요? 그 5.18 평가를 할 때는 가실 분들은 그냥 안타깝다 뭐 이 정도지만 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네, 안타깝다 하는 그 심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응이 격합니다. 네. 그 5.18을 얘기할 때 부르르 자기 자신은 그곳에 없었지만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막 열기 있게 그렇게 답을 했어요. 저한테 답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태가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니 정당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보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격한 반응을 보여주셨고 또 보수에 계시는 분은 또 보니까 그게 또 생각이 약간 그렇지만은 그 아픔을 느끼고 우리 국민으로서의 그거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최상임 대표님께서 저에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답변 중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네.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일부의 지인들은 이 사태가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니까 정당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답변이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네.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네. 일부에서는 5.18에 대한 어떤 숭고한 희생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표라고 얘기하시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은 실제로 5.18의 용어 정리가 지금은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네. 정리되기까지 여전히 지금도 5.18 민중항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5.18을 폄훼하시는 분들은 5.18 광주 사태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5.18 광주 사태라고 얘기할 때 광주 시민들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말 그대로 이제 치를 뜬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네, 그 정도로 이제 격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실제로 이런 시각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네. 어떻게, 현재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셔요? 조금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있는 그대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깊이는 5.18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잖아요. 네. 깊이는 모르는데 그 반응을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의 그런 생각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더 알아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정말 깊숙하게 얘기를 전달을 하고 싶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보고 그 사진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되면 저한테 그렇게 이제 보내주신 분들 만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학습하고 들은 대로 전할 것입니다. 네. 뭐 학습하고 전화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죠. 네. 광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이죠. 네. 이런 분들도 결국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네. 한 대한민국에 있는 부분이니까. 김용숙 원장님 마이크 한번. 네. 김용숙 원장님께서는 지금 80년 당시 그러니까 43년도에 여고 그죠? 셨기 때문에 3학년이었죠. 네, 제가 왜 5.18 국립묘지를 몇 차례 가보셨느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사실 거기에 묻혀 있는 분들의 상당수가 아마 김용숙 위원장님 또래란 말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고생들도 있고 네. 남고생들도 있고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냥 울컥울컥 울고 그러신단 말이죠.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의 죽음이 또 희생이 네. 결코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5.18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마이크 좀 먼저 가까이 대주시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6.25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네. 사상이 다른 사람들끼리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3.1절을 또 생각을 해봐요. 유관순 대통령. 유관순 누나라 그러죠. 유관순 열사. 자,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나라를 독립하고자 진짜 목숨을 바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따져보자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 운동, 그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식구가 나를 죽인 거예요. 이거는 정치, 사회적, 민주주의, 공산주의, 일제 식민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너무나 이용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서의 엄청난 문제지 왜 그런 상황을 저희 광주 시민들이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특히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땅덩어리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광주를 그때 완전히 차단했죠. 외부에서 보급로도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나 몰라라 하고 내가 안 했다. 누가 했는지 모른다. 간첩이 했다. 나는 모른다. 이거는 너무나 태만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제가 우리 김용숙 원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잠시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조금 뜻깊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3.1 운동 당시의 희생은 다른 국가 간에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 상태에서 전쟁이죠. 6.25, 네, 그리고 6.25는 사상과 이념이 다른 상태에서 전쟁이었는데 80년 5월 광주는 시민을 지키는 군인들에 의해서 사륙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김용숙 원장님께 제가 굉장히 조금 따끔한 질책이죠. 광주 시민들에게. 사실은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속의 민주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따끔한 질책도 수용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5.18 유공자들의 그러니까 허위로 유공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이. 네. 저는 그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고 네. 정치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이게 광주 폭도가 5.18 민주항쟁으로 바뀌었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시기에 지나가면서 자 책임을 다 뒤로 나 아니야 하면서 책임을 남한테 떠안으면서 네. 그러면서 나도 그때는 사실은 광주 유공자였다. 네. 이렇게 거짓부랭이로 진짜 거짓말로 광주 항쟁 유공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정치인들.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건 조금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아니 무엇을 했길래 네. 당신들이 광주 항쟁 유공자라고 합니까? 저는 네.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저 진짜 개인적으로 좀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5.18 유공자 가운데는 실제로 80년 당시에 군부 독재에 저항하지 않았던 분들이 허위로 등록한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갖고 있죠. 네. 그렇다면 그분들의 명단이 또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맞죠. 가능하면 공개가 돼야 되고 진짜 5.18 민주화 항쟁이 제대로 정말 의미 있게 재해석을 한다면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미 그 망월동의 영혼들을 위로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우리 최상임 대표님 마이크 한번 받아주십시오. 자, 민생당의 정치를 하게 되면서 5.18 광주를 다시 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몇 차례 지금 하셨어요. 네. 만약에 정치를 안 하게 되셨다면 어떻습니까? 좀 인식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이 정당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었을 것 것이다. 같아요. 네. 네. 이게 사실 솔직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네. 왜냐하면 지인이나 없기 때문에 또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좀 요번에 그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손자의 그 모습 보고 많은 국민들이 반성도 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태어나지도 않은 네가 와서 어루만져주고 하니까 거기에서 포옹해주고 응? 용서해주고 네. 하는 그것을 보니까 아마 시민들이 많이 울컥울컥 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43주년 맞이해서 민생당 우리 공동대표님 또 혁신과 미래연구원 원장님께서 광주를 방문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급히 기획한 토론회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준비도 미흡하고 사실 몇 분 앉아 계시지 않고 하지만 이런 인식들이 반드시 하나의 지표로 정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외부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광주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수용성들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부족한 토론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약 30초 정도 한 분 한 분 끝으로 광주 시민들 또는 뭐 본인에 대한 다짐도 좋겠고요. 80년 5월 광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30초 정도 듣겠습니다. 최 대표님. 네. 정말 뒤늦게라도 5.18에 대해서 5월에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남, 그러니까 광주 시당을 위해서 이런 거를 저한테 문제를 주시고 숙제를 주셔서 한 번 더 보게 됨으로 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했던 거 너무 부끄럽고요. 오늘 와서 현장에 계셨던 그 최순정 씨 그 말씀을 듣고도 또 주위에 있는 말 듣고도 문득 울컥했습니다. 너무 그 광주 시민들한테 죄송하고요. 그래도 또 광주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더 열심히 많은 대한민국 넘나들 수 있는 이제는 지역사회는 지역 감정 이거는 없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다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광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어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도 얘기를 하셨던 거고. 네. 네, 우리 김용숙 원장님 끝으로 짧은 말씀, 인사 말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5.18 민주항쟁 때도 젊은이들이 있었고 젊은이들부터 시작이 됐죠. 저는 저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성인이 다 됐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프게 쓰러져간 그렇게 아까운 젊은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이 뿌려놓은 피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다시 한번 그 발걸음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치를 너무 무시하고 알아서들 하겠지. 나와는 상관이 없지. 잊지 마세요.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없습니다. 젊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정치에 다가오고 5.18을 이미 가슴 아프고 너무 가슴 아픈 민주화 항쟁 운동이었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또한 정치인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정당인으로서 특히 저희가 민생당입니다. 민생을 생각하는 저희들 국민들이 편안해야지 나라가 편합니다. 억울하지 않아야지 나라가 편합니다. 너무나 억울한 영혼들이 이 광주에 많습니다. 잊지 말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아닌 사람들은 스스로 내놓으십시오. 5.18 민주항쟁 유공자가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 진행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도 주장도 들었고요. 우리 사회가 이처럼 다면적 구조를 갖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새삼 느꼈습니다. 5.18에 대한 논쟁 앞으로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토론회들이 거리낌 없이 어디에서든 진행이 되고 또 많은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를 듣고 또 화합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5.18의 정신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시작과 함께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만은 끝까지 진지한 얘기 토론임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